20년. 참 긴 세월입니다. 저는 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제 앞에 있는 딸 지민이를 잘 키우는 것.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공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마음을 건네주시면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한 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저는 늘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분식집 문을 열기 전 육수를 끓이고 김밥 재료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작은 부엌에서 칼질을 하는데 방에서 지민이가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민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19. 이제 대학생이 된 제 딸은 어느새 제 어깨를 훌쩍 넘어서 있었죠. 응. 너는 왜 안 자? 학교 가려면 아직 이른데. 엄마 오늘 학자금 서류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아, 그렇지. 저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서랍에 있을 거야. 내 방 책상 맨 아래. 네. 지민이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당근을 썰기 시작했죠.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익숙하고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지민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민아, 못 찾겠어? 내가 찾아줄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엄마. 지민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이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지민아, 그거 어디서? 맨 아래 서랍이요. 학자금 서류 찾다가 뒤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거 발견했어요. 저는 다가가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민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친자 확인서? 주식 증서?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요? 시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라고 쓰여 있는데 엄마가 결혼하셨던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민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 알 권리 있어요. 이 친자 확인서에 제 이름이 있어요. 박지민. 아버지 이름은 박민우라고 쓰여 있고요. 박민우. 그 이름을 20년 만에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민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던 게 있죠. 엄마가 숨긴 게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지민아. 엄마, 저 항상 궁금했어요. 왜 아빠가 없는지. 왜 친척이 한 명도 없는지. 왜 명절 때 우리만 둘이 떡국 먹는지. 지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사촌도 있고 명절 때 시끌벅적한데 우리는 왜 항상 둘뿐이에요?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지민이가 제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제 아빠가 박민우라는 사람이에요. 응. 그럼 왜 혼자 절 키우신 거예요? 이혼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그건 말할 수 있을까요? 20년 전 그날의 수치를, 모욕을, 상처를. 하지만 지민이는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결혼했을 때 말이야.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빨리 낳기를 바랐어. 특히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지. 할머니요? 응, 너희 할머니. 이금자 할머니. 지민이가 그 이름을 입속에서 되뇌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난임이셨어요. 응, 그렇게 진단받았어.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어. 수연아, 너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3년이나 됐는데 아이 소식이 없다니. 어머님, 병원에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시간? 우리 며느리들은 다 1년 안에 아이 낳았어. 너만 이상한 거야.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어. 시어머니께서 내 아빠한테 압박을 하셨고 내 아빠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뭐 하셨어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하자고. 지민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쫓겨났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옷가방 하나만 들고. 엄마. 그런데 이혼하고 한 달 뒤에 알았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지민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응. 넌 기적이었어. 난임이라고 했는데 이혼 직전에 생긴 거야. 저는 지민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고민했어. 시댁에 알릴까 말까. 하지만 결국 알리지 않았어. 왜요? 날 아이도 못 낳는다고 내쫓은 사람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봉투를 내려다 봤습니다. 너를 그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저 혼자 키우신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응. 근데 괜찮았어. 너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 엄마. 지민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꼭 안았어요.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 주식 증서는요? 박민호 씨 회사 주식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주식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하지만 거기 적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투자한 거야. 투자요? 엄마가 아빠 회사예요. 응. 10년 전쯤 신문에서 내 아빠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기사를 봤어. 그래서요?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익명으로 투자했어.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엄마를 그렇게 내쫓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내 아빠 가족이잖아. 그리고 저는 지민이를 보았습니다. 너의 뿌리니까.
너한테 아무것도 남겨줄 게 없는 엄마가 그래도 내가 당당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 지민이가 주식 증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 그 회사가 지금은 제법 커졌다고 들었어. 그럼 아빠 쪽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아니, 모를 거야. 익명으로 했으니까. 지민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응.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혼자 저를 키우신 것, 그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후회 안 해. 너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 지민이가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 편지는요? 시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라고 쓰여 있는데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응. 왜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보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고. 지민이가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거 읽어봐도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쓴 편지. 시어머니께 전하고 싶었지만 결국 전하지 못한 마음. 읽어봐. 어차피 내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노란 편지지. 잉크가 번진 흔적. 그리고 20년 전 제 필체. 지민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어 읽었어요.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어머님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혼하기 직전에 생긴 아이입니다. 따님이라고 했지만 기적이 일어났나 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전화도 하지 않을 거고 찾아뵙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집안의 수치가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이도 못 낳는다고 쫓아낸 며느리가 사실은 임신했었다는 걸 알면 어머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민우 씨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김수연 올림. 지민이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엄마. 응.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한 가지 결심했어요. 뭔데? 저 그 사람들 만나볼래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민아, 그건. 엄마, 저 알고 싶어요. 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엄마를 그렇게 대했는지. 지민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요, 필요해요. 지민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20년간 혼자 참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예요. 저는 지민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진실.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된 걸까요? 지민아, 만약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네? 엄마도 함께 갈게.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 정말이지 이럴 줄 알았다면 그 봉투를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쩌면 이게 운명인지도 몰라.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야. 무섭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후련하기도 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지민이가 있으니까. 그날 오후 저는 분식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지민이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20년 만에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 지민이는 노트북을 켜고 박민우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중견건설회사 대표이사 박민우의 사진. 50대 초반의 남자. 이마에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에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에 그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응, 내 아빠야. 지민이가 회사 정보를 더 검색했습니다. 대한건설. 직원 수 500명. 매출 3천억. 10년 전에 부도 위기를 겪었다가 익명 투자자 덕분에 회생했대요. 지민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익명 투자자가 엄마였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가 회사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엄마, 내일 여기 가볼래요? 아니, 제가 먼저 가볼게요. 혼자? 네. 일단 제가 가서 상황을 보고 올게요. 엄마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지민아, 괜찮아요. 저 강해요. 엄마가 키운 딸이니까. 지민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수연아, 너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아이도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웠던 그 목소리. 수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혼하자.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너무 심하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의 목소리. 떨리고 비겁했던 그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 지민이가 나서면 뭔가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만 받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지민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민아, 정말 괜찮겠어?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지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아, 밥이라도 먹고 가.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힘들 텐데. 지민이가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할 뿐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지민아. 네? 무리하지 마. 힘들면 바로 나와. 알았지?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지민이는 강남에 대한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지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박민호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미리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할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선약 없이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지민이는 가방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만나주실 것 같아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박민우였습니다. 지민이의 아버지. 남자는 지민이를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내가 지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지민입니다. 지민이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로 올라가자. 30층 대표실.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박민우는 소파에 앉으며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지민이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무거운 침묵. 수연이. 내 엄마는 잘 지내시니? 네, 잘 지내세요. 그래. 다행이구나. 박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있다는 걸.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진짜야. 나는 정말 몰랐어. 수연이가 말하지 않았거든. 박민우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20년 전. 나는 정말 비겁한 놈이었어. 어머니가 수연이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 매일 구박하고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나는 수연이를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 말씀에 못 이겨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 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후회했어. 매일 밤 생각했어. 수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한 건 아닐까?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후회했으면 찾아가 보시지. 왜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나는 박민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가 가방에서 주식 증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당신네 회사 주식이에요. 10년 전 부도 위기 때 익명으로 투자한 사람 있었죠? 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네, 우리 엄마였어요. 수연이가?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전부를 당신네 회사에 투자하셨어요. 익명으로. 박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수연이가? 몰라요. 저도 이해 안 가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한테 왜 엄마가 도움을 주신 건지.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 이금자. 지민이의 할머니였습니다. 민우야, 로비에서 연락 받았어. 무슨 일이? 금자의 말이 멈췄습니다. 지민이를 보았으니까요. 이 애가 누구니? 어머니. 내가 물었잖아. 이 애가 누구냐고. 금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민이가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박지민? 네, 당신 손녀예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제가 당신 손녀라고 했어요. 박민우 씨의 친딸이에요. 지민이가 친자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금자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박민우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수연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것도 20년 전에?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방금 알았어요. 몰랐다고? 어떻게 몰라? 수연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연락도 끊었고. 거짓말.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이가 임신한 걸 알았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연락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안 했어요. 지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당신들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빼앗길까 봐. 금자가 지민이를 노려봤습니다. 넌 누구 편이야? 제 엄마 편이에요. 뻔뻔하기는.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건방진 태도를? 지민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야말로 뻔뻔하시네요. 며느리를 아이 못 낳는다고 내쫓고 20년이 지나서 손녀가 나타나니까 건방지다고 하시고. 금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며느리를 내쫓은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정말로 아이를 못 낳는 거였어. 거짓말이에요. 뭐? 엄마는 난임이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제가 증거예요. 지민이가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죠? 금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임은 내 문제였어요. 뭐라고? 금자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죄송해요. 결혼 초에 검사 받았을 때 의사가 그랬어요. 내가 난임이라고. 그럼 왜 수연이 탓을 한 거야?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박민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잖아요.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근데 내가 난임이라고 하면 그래서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수연이한테도 미안하고. 이 멍청한 자식아. 금자가 박민우를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내가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수연이를 괴롭혔는데. 어머니, 닥쳐. 금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지민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모습.
아버지가 무릎 꿇은 모습.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금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뭐냐? 엄마한테 사과하실 건가요? 20년 전 엄마를 내쫓은 것,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한 것, 사과하실 건가요? 금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저를 낳고 혼자 키우고 그러면서도 당신네 회사를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알아요. 엄마는 단 한 번도 당신들을 원망한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셨어요. 저한테도 아빠 이야기 안 하시고 할머니 이야기도 안 하시고.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엄마가 그렇게 사셨을까요? 왜 당신들을 숨기고 사셨을까요? 금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는 엄마한테 하세요. 지민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가볼게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지민이가 문을 열려는 순간 금자가 불렀습니다. 지민아. 수연이. 내 엄마 좀 만날 수 있을까? 왜요? 사과하고 싶어서.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일을, 내가 너무 심했던 일을. 지민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여쭤볼게요. 엄마가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연락드릴게요. 고맙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엄마를 위해서니까. 지민이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금자와 박민우. 금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박민우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넌 조용히 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지.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금자는 친자 확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박지민 2006년 4월 15일 생. 어머니 김수연. 아버지 박민우. 20년.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우린 몰랐어. 손녀가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지민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엄마. 지민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저 다녀왔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엄마 그 사람들 만났어요. 그래? 네, 아빠랑 할머니. 저는 지민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지민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난임이었다는 것, 할머니가 충격받았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만나고 싶대? 네, 사과하고 싶다고.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0년. 참 긴 세월이었어요. 지민아. 네? 엄마는 아직 모르겠어. 만나고 싶은지.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힘이 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박민우, 이금자, 한때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 이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지내야 할까요? 20년 만에 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다니.
민호 씨가 난임이었다고? 그럼 나는 20년 동안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거였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아. 그냥 허무하기만 해. 그래,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지민이가 있으니까.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결정해야 해.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20년 전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나가. 이금자의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웠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비난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따님은 제가 아니라 민호 씨였다는 걸. 엄마 또 안 주무셨어요? 지민이가 아침 일찍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엄마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만나실 건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볼까 해. 정말요? 응. 이제는 끝을 내야 할 것 같아. 20년이나 끌었으니까.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이건 엄마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 이제 강해졌어. 그날 오후 저는 지민이를 통해 받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어요. 유리로 된 넓은 창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조용한 클래식 음악. 제가 평소 올 만한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이금자. 2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였죠. 금자는 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2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도 흔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20년의 무게가 실린 침묵. 차라도 마실래?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금자는 자기 앞에 놓인 커피잔만 빤히 쳐다봤어요. 저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말문을 트기가 어려웠어요. 누가 먼저 말해야 할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네, 미안하다. 짧고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너무 심했어. 민호가 말했어. 자기가 난임이었다고. 나는 정말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금자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내가 내 탓만 했어. 매일 구박하고 아이 못 낳는다고. 어머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뭐? 지민이가 다 말해줬어요. 민호 씨가 난임이었다는 것. 금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어머님도 몰랐다는 것도 알아요. 수연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금자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당연하지. 나도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심했다고.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 낳고 키우고. 힘들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민이, 그 애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민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금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쁘네. 정말 예쁜 아이구나. 네, 민호 닮았어. 눈매가. 그렇나요? 응. 그리고 너도 닮았어. 웃는 모습이. 금자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손녀. 20년 동안 몰랐던 내 손녀. 어머님. 응? 지민이는 제 딸이에요. 어머님 손녀이기 전에.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알다마다. 금자가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수연아, 물어봐도 돼? 뭘요? 왜 우리 회사에 투자했니? 10년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니? 그냥 신문 기사를 봤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 씨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금자를 쳐다봤습니다. 지민이 아빠 가족이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지민이한테는 가족이잖아요. 금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가방에서 주식 증서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건 어머님네 회사 주식이에요. 이제 필요 없어요. 수연아, 그건 내 거야. 내가 투자한 거잖아. 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테이블 위에 증서를 놓았습니다.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지민이랑 둘이서. 수연아. 어머님, 전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금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금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별 인사? 네, 20년 전에 제대로 못한 작별 인사요. 수연아, 무슨 말이야? 어머님, 전 이제 진짜로 끝내고 싶어요, 과거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저는 과거에 갇혀 살았어요. 어머님 말씀이 민호 씨 얼굴이 그날의 기억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려고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래서 어머님께도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진짜로 끝이라고. 지민이는 어떻게 할 거니?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지민이가 결정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지민이가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만나게 할 거고 아니면 안 만나게 할 거예요. 그래. 그게 맞겠지. 금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한 가지만 말해도 돼? 네,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계속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고 우리한테도 도움 주고. 나는 못했을 거야. 어머님도 엄마셨잖아요. 나는 달랐어. 나는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알아? 뭘요? 나도 며느리였어. 저는 금자를 쳐다봤습니다. 네? 나도 시집와서 많이 힘들었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아들 낳으라고 압박받고. 그래서인지 며느리한테 더 심하게 했나 봐.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주는 거였어. 금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됐어. 정말 잘못된 거였어. 저는 처음으로 금자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냉정하고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여자의 모습을. 어머님, 응?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알아.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해요. 금자가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정말? 네, 어머님도 힘드셨던 거잖아요. 며느리 시절에. 수연아.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다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삶을 살 거예요. 지민이랑 함께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수연아. 네? 건강해라. 지민이도.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카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응. 만나고 왔어. 그래서요? 작별 인사했어. 전화 너머로 지민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상하게 후련해. 정말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20년간 짓눌러 왔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거는 놓아주기로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혼잣말. 2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봤어.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이금자 씨. 미안하다고 했어. 용서해달라고는 안 했어. 그냥 미안하다고만. 나는 용서 못한다고 했어. 하지만 이상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어쩌면 내가 원했던 건 사과가 아니라 인정받는 거였을지도 몰라. 내 고통을, 내 희생을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제 받았어. 이제는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도착했을 때 지민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지민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힘들었죠?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응. 오히려 후련해. 저는 지민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아, 이제부터 우리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요? 응. 더 이상 숨지 말고 떳떳하게.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네, 엄마. 같이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분식집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웠어요. 20년간 짓눌러 왔던 과거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스터디 모임 있어요. 지민이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늦어도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지민이가 나가고 저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다가 얼굴을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수연아. 민우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가게. 오후에 햇살만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앉아요. 저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뭐 드릴까요? 아, 그냥 물만. 저는 물을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오셨어요? 지민이한테 들었어. 어머니한테서. 아, 수연아, 어머니 만나고 왔다며? 네,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별 인사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별? 네, 20년 전에 제대로 못한 작별이요. 그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글쎄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뵐 수도 있겠죠. 근데 가족으로는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전에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알아요. 그리고 난임이 내 문제였는데 내 탓으로 돌린 것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비겁한 놈이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수연아, 용서해 줄 수 있어? 민우 씨. 저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민우가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정말? 네, 그냥. 이제는 남이에요. 우린. 민우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뭔데요? 회사 주식이야. 내가 투자한 거. 그건 어머님께 돌려드렸어요. 어머니가 다시 나한테 주셨어. 내게 전하라고.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전 필요 없어요. 수연아,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우리 회사 살린 거잖아. 그래도 싫어요. 왜? 당신들과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아, 나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어. 매일 생각했어. 너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한 건 아닐까?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후회했으면 왜 찾지 않으셨어요? 나는 용기가 없었죠. 비겁해서? 민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 전 이제 민우 씨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삶을 살 거예요. 지민이는 어떻게 할 거야? 지민이는 지민이가 결정해요. 제가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사실은. 네? 오늘 온 건 사과하러 온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저는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이유요? 민우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야 할 게 있어. 내가. 아니, 지민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뭔데요? 사실은 민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이한테 동생이 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민이한테 동생이 있어. 이복 동생.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15년 전에 나 재혼했어. 정확히는 5년 전에 법적으로 재혼했는데 그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었어.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아들이 있어. 지금 14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따님이라면서요? 그게. 민우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난임 진단을 받은 건 맞아.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확률이 낮다는 거였지. 1%라는 게 아예 불가능은 아니잖아. 저는 민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랑 결혼했을 때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
근데 왜 제 탓을 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문제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무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20년 동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전처랑 같이 살고 있어. 전처요? 응. 또 이혼했어.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하는 놈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서야. 지민이보다 5살 어려. 수연아, 나는 준서한테도 제대로 된 아빠가 아니었어. 또 이혼하고 양육비만 보내고.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지민이한테 동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냐고요. 지민이가 알 권리가 있을 것 같아서. 권리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은 아무 권리도 안 주시더니 이제 와서 권리 운운하시네요. 수연아, 민호 씨, 지민이는 당신 편의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그래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 민우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준서 사진이야.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14살 남자아이. 학생복을 입고 있었어요. 지민이와 비슷한 눈매였습니다. 닮았네요. 지민이랑. 그 아이는 알아요? 누나가 있다는 거? 아니, 아직 몰라. 전처한테도 말 안 했어. 그럼 왜 저한테는 말하는 거예요? 민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민이한테 말해줬으면 해서. 동생이 있다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민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이복 동생이 있다고? 민우 씨. 응? 지민이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하지만 만날지 말지는 지민이가 정해요.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민우 씨. 응?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그만 가세요. 그래. 가볼게. 민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박준서. 지민이의 이복 동생. 지민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날 저녁. 지민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지민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지민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내 아빠가 가게에 왔어. 아빠가요? 응. 그리고 말하더라. 너한테 동생이 있다고.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요? 저는 지민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민우가 재혼했다는 것. 이복 동생 준서가 있다는 것. 지민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지민아, 괜찮아? 엄마, 저 사진 봐도 돼요? 저는 준서 사진을 건넸습니다. 지민이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닮았네요. 저랑. 그치? 동생이라.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이상해요. 뭐가? 동생이 있다는 게 기뻐요. 근데 동시에 화나요. 왜 아빠는 저한테는 없었는데 이 동생한테는 있었을까? 왜 저는 아빠 없이 자랐는데 이 동생은 아빠랑 살았을까?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공평해요.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지민아, 울어도 돼. 화내도 돼. 엄마. 근데 이 동생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응.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럼 이 동생 만나봐도 돼요? 저는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네, 궁금해요. 제 동생이 어떤 아인지. 지민아, 무리하지 마. 내가 힘들면 안 만나도 돼. 아니요. 만나보고 싶어요. 지민이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혼자였잖아요. 엄마 아니면 가족이 없었잖아요. 근데 동생이 있다면 저한테도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참 착하다. 다음 날, 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수연이. 수연아? 무슨 일이야? 지민이가 준서 만나고 싶대요. 전화 너머로 민우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민우 씨는 자리에 없어야 해요. 아이들끼리만 만나게 해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준서한테 미리 말해두세요. 누나가 있다고. 그럴게. 고마워, 수연아. 지민이한테 고마워하세요. 저는 아직 민우 씨 용서 안 했어요. 일주일 후, 지민이와 준서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 중립적인 장소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지민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아이가 걸어왔어요. 박준서였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지민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안녕. 나 박지민이야.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네 누나야. 네, 누나. 두 아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기도 하고. 지민이가 준서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이들이 만나는 게 좋은 걸까? 하지만 지민이의 얼굴을 보니 알았습니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외롭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이한테 동생이 생겼어. 20년 만에 알게 된 동생. 민우 씨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야. 난임이라면서 아들을 낳고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래도 아이들은 죄가 없어. 준서도 지민이도. 두 아이가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가족의 형태는 여러 가지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와 준서가 일어섰어요. 준서가 지민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민이가 준서를 안아줬어요. 두 아이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지민이가 제게 걸어왔을 때 얼굴이 밝았어요. 엄마, 어땠어? 좋았어요. 준서 착한 애예요. 다행이다. 엄마, 우리 준서도 가끔 만나도 돼요? 저는 지민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준서도 저처럼 아빠랑 떨어져 산대요. 이혼했대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산대요. 그리고 준서가 그러는데 아빠가 양육비는 보내지만 거의 안 만난대요.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지민이 그리고 이제는 준서도.
민호는 없지만 아이들끼리는 연결되는 가족. 복잡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가족의 한 형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민이와 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오늘 준서랑 영화 보러 가도 돼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민이가 밝은 표정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지민이가 행복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민이와 준서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누나, 이거 봐. 학교에서 상 받았어. 준서가 스마트폰으로 상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와, 수학경시 대회? 대단한데?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공부 방법 알려줘서.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여자는 준서와 지민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준서야, 이 사람은 누구니? 엄마, 이게. 준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민이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박지민?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민호 씨랑? 네, 준서랑 아버지가 같아요. 준서 누나예요.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서야, 너 이거 알고 만난 거야? 엄마,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집에 가자. 당장. 여자가 준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아빠. 어머님. 지민이가 여자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준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준서 잘못 없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민호 그 인간이 보낸 거야. 양육비 줄이려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몰라요. 거짓말.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민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곤란하잖아요. 여자가 지민이를 노려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지민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 없이. 20년째요. 한 달 전에 아버지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준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요. 제 동생을요. 동생이라고 했어? 네, 준서는 제 동생이에요. 이복이지만.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사실 박민호 그 사람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처가 있었고.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할 때 저희 엄마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요. 전혀. 나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어떻게요? 우연히 아버지 옛날 사진을 봤어요. 거기 다른 여자랑 다정한 모습으로 있더군요.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제야 말하더군요. 전에 결혼했었다고. 근데 이혼했고 자식은 없다고 했어요. 지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혼하셨어요? 박민호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준서한테도 관심 없고. 여자가 준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양육비만 받고. 엄마 괜찮아.
준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랑 준서가 만나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여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준서가 좋아하면. 근데 박민우는 빼고. 당연하죠. 저희도 아버지 만날 생각 없어요. 그날 이후 지민이와 준서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준서 어머니도 가끔 함께 했어요. 저도 몇 번 같이 만났습니다. 수연 씨 고생 많으셨겠어요. 혼자 키우시느라. 은희 씨도요. 저희 같은 처지네요. 그러게요. 박민우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한 여자들 모임이네요.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쓰러졌어. 네? 병원에 계셔. 빨리 와줄 수 있어? 저보고요? 응. 어머니가 너를 찾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어요. 대학병원 중환자실. 금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금자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이 왔구나. 네, 어머님. 미안해. 마지막까지 패 끼치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금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어요. 수연아, 할 말이 있어. 편히 쉬세요. 말씀은 나중에.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나중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를 용서해줘. 어머님, 그 애도 피해자야. 나 때문에.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민우를 너무 압박했어. 아들 낳아야 한다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민우가 거짓말하게 된 거야. 나한테 실망시키기 싫어서. 저는 금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만 말씀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말해야 해. 금자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아, 넌 좋은 며느리였어. 내가 못 알아봤어. 어머님, 지민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못해준 거 내가 다 해줬어. 금자가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엄마야. 훌륭한 여자고. 어머님, 울지 마세요. 수연아, 행복해. 이제는 내 행복만 생각해. 그날 밤 금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뇌졸중이십니다. 한쪽이 마비되었고 의식도 오락가락하세요. 얼마나 남으셨나요? 길어야 한 달.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민우가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우를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그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지민이와 준서가 병원에 왔습니다. 할머니, 두 아이는 금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지민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깨어나실까요?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은 어렵다고 하셨어. 할머니, 우리 이제야 만났는데. 지민이가 금자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민이요, 손녀예요. 금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준서 어머니도 병원에 왔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복잡해요. 이해해요. 우리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연 씨 물어봐도 돼요?
네, 박민우 씨한테 아직도 미련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냥 지민이 아버지일 뿐이에요. 다행이다. 그 사람은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매일 병원에 있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말을 걸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비겁해서 수연이한테 거짓말하고 어머니한테도 거짓말하고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위독하십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민이도 함께였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이미 민우가 와 있었어요. 금자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와 지민이가 들어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지민이가 금자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 지민이에요. 금자의 눈꺼풀이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지민이의 눈물이 금자 손등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용서해요. 엄마도 용서했을 거예요. 금자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고맙다. 그리고 천천히 금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4시 23분. 사망 확인합니다. 민우가 금자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햇살. 금자는 그 햇살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지민이가 제 곁으로 왔어요. 엄마. 응. 할머니. 가셨어요. 응.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 나는 어머님을 용서했을까? 아니, 아직 완전히는 못했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어머님도 피해자였으니까. 가부장제의 며느리로 살아야 했던 시대에 이제 어머님은 편히 쉬실 수 있겠지. 더 이상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한 여자로.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왔지만 많지 않았어요. 민우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지민이도 검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준서와 준서 어머니도 왔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상객들이 절을 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어요. 이튿날 저녁, 민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우리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고마워, 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너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지. 우리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도 없고 너도 없고 아이들도 나를 싫어하고. 민우 씨. 저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가? 아버지 노릇.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나를 용서해 준 거야?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민이와 준서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세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 정말로.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알았어. 고마워 수연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야?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빠는 저희 만나고 싶어 하시고, 준서도 있고. 지민이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뭐예요? 저는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지민아,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야. 그럼요.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야. 서로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둘이서도 가족이었어. 지금은 준서도 생겼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달라지려 노력했어요. 지민이와 준서를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지민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괜찮아요. 아빠. 준서는? 저도요. 하지만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부재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잘해주려 하니 아이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수연아. 어느 날 민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 나. 아이들이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마음을 안 열어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 씨 20년이에요. 20년. 알아.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이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긴 하는데 형식적이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당연하죠. 지민이한테 아빠는 처음이에요. 준서도 마찬가지고. 민우 씨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급했나 봐.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뭐가?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해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선물도 계속 사주시고 비싼 식당 데려가시고. 근데 정작 대화는 잘 안 돼요. 지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전 그냥 평범한 아빠가 좋은데. 저는 지민이의 말을 민우에게 전했습니다. 민우 씨, 지민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뭐가? 선물이나 비싼 식사 말고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물질로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이 중요해요. 진짜 마음. 그 후 민우는 조금 달라졌어요. 선물 대신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지민아,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은? 잘 지내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도 비슷했어요. 준서야, 요즘 공부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 힘든 거 없어? 없어요. 민우는 아이들과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서 어머니 은희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수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박민우가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오는 게 별로예요. 20년 동안 지민이한테 없었고 5년 동안 준서한테도 없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잘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저는 은희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은희 씨 마음 알아요. 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직히 복잡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우 씨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우가 요즘 저한테 자꾸 연락해요. 네? 준서 일로 연락한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마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느낌? 저는 놀랐습니다. 설마요. 저도 확신은 없어요. 근데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리맡에 시계 초침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따라 뛰었습니다. 민우가 은희에게 접근하고 있다니. 그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불신이 다시 살아났어요. 설마 정말? 스스로를 타이르려 해도 가슴 깊은 곳이 불길하게 덜컥거렸습니다. 민우는 외로움에 약한 사람이었죠. 늘 그때 그 사람을 찾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엔 언제나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누군가는 대개 과거였습니다. 며칠 뒤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저녁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를 보는 순간 이미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잠깐 볼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오래전 자주 갔던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본 민우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지쳐 있었어요. 턱에 수염이 자라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말수가 줄었죠. 그는 제 앞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뭔데요? 나 은희 씨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 그 한 문장이 공기처럼 천천히 흘러나와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준서도 있고. 그냥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순간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후회할 줄 알지만 단 한 번도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 씨,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은희 씨가 뭐래요? 거절했어. 아주 차갑게. 그게 당연하죠. 그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는 변명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외로워서 그냥. 외롭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겨우 남매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준서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모든 관계가 흔들려요. 그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줄 생각이에요.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개 숙이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요. 미안해, 생각이 짧았어. 그 말엔 후회의 진심보다 다시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단호히 일어섰습니다. 민우 씨,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엔 아이들 생각 좀 해주세요. 며칠 뒤 은희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죠. 얼굴엔 분노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저 이제 박민우 안 만나려 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준서도 아빠 안 본대요.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 한 거 알고 나서.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상처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어떻게 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끝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불 꺼진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국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복잡한 어른들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민이는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전 아빠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래? 네. 아빠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빠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하지만 준서는 달랐습니다.
누나, 난 아빠 안 만날래. 준서야.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봐요? 그래도 아빠잖아. 아빠? 그런 사람은 아빠 아니에요. 준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는 자기밖에 몰라요. 늘 그래요. 그날 밤 지민이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아이의 선택, 그것이 제 마음을 양쪽에서 당겼습니다. 민우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엔 갑자기 정적이 깃들었죠. 그날 이후로 연락은 줄어들었지만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아, 나 정말 잘못 살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보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한 사람의 무너짐이 예전엔 사랑했던 사람의 몰락이 너무나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가 무너지고 있어요. 스스로 만든 결과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민이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며칠 뒤 제 가게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문이 열리자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그 아래로 깔끔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떡볶이 1인분 김밥 한 줄 주세요. 그는 정중했지만 말수가 적었습니다. 계산할 때 지갑 속 영수증들을 정리하는 손이 섬세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왔습니다. 항상 혼자였고 늘 같은 자리 창가 구석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목소리는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가게 하시나요? 네, 딸이랑 둘이 살아요. 그러시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의 이름은 정우진이었습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10년 전에. 아이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죠. 그의 말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 같았죠. 혼자 딸을 키우셨다니 대단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의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 씨와 저는 가끔 커피를 마시거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저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 웃는 얼굴이 예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조금씩요. 지민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요. 그래? 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하지만 행복은 늘 짧게 스쳐가는 손님 같았습니다. 민우가 우진 씨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수연아, 내가 누구 만난다며? 민우 씨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나는 내 전 남편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상관없죠. 그 사람이 지민이한테 영향을 주면 지민이가 찬성했어요. 이제 제 인생이에요. 민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허망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 사람이 널 행복하게 해주겠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우진 씨의 진심만은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들추지 않았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우진 씨와의 일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작은 대화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손님 많았어요. 네, 비 와서 그런가 봐요. 그의 미소는 허세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꾸미지 않고 보여주는 관계, 그게 저를 편하게 만들었어요. 지민이는 그런 엄마를 금세 알아봤습니다. 엄마 요즘 웃을 때 표정이 달라요. 그래? 응, 이제 덜 외로워 보여요.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어느 저녁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다시 전화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급해. 꼭 만나야 해. 그의 목소리는 서둘렀고 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래된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한층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셔츠 깃이 내려앉았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이사회 결의안, 변호사 내용 증명. 글자들은 검고 정밀했지만 그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지분 문제가 터졌어. 그는 한번 숨을 들이켰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45%가 3등분 됐어. 나, 이모, 작은 이모. 각각 15%씩. 잠깐의 침묵. 커피숍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구슬처럼 흩어졌습니다. 문제는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더듬었습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지분은 25%. 상속받은 거 합쳐도 40%야. 그럼 최대 주주잖아요.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들이 서로 손잡았어. 30%. 거기에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였어. 15%를. 그러면 45%야. 나 졌어. 수연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사준 그 주식 다시 내놔줄 수 있을까? 그게 몇 %인데요? 15%야. 그것만 있으면 55%가 돼. 과반 넘겨. 순간 머릿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건 이미 어머님께 돌려드렸잖아요. 법적 명의는 아직 내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주셨지만 내가 거부해서 서류상은 아직. 그는 애써 눈을 들었습니다. 제발 수연아. 그 15%만 있으면 경영권 지킬 수 있어. 한숨도 눈물도 아니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허탈한 아주 오래된 한숨 끝에서 나온 웃음. 민우 씨, 전 이미 한 번 도왔어요. 기억하죠? 10년 전에 제 전 재산을 쏟아부어 회사 살렸어요. 알아. 그런데 이번만. 안 돼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지민이 아버지잖아, 난. 아버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노릇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예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고 꽂혔습니다. 그 주식은 지민이 몫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고 지민이의 내일을 위해 묶어둔 거예요. 회사가 넘어가면 나 쫓겨나. 평생 일군 회사에서. 그는 손을 떨며 테이블에 짚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순간 그는 의자에서 반쯤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고 저는 본능처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나세요. 그건 민우 씨가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더 이상 저는 민우 씨 인생의 소방관 아니에요. 문을 나설 때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얼얼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한 거야. 지민이를 위해서. 그날 밤 민우는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아빠야. 그가 제게 했던 부탁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식을 넘겨서 도와달라고. 경영권을 지켜야 한다고. 오래 길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변명과 회한과 울림이 섞인 목소리로.
지민이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어릴 적 빈 양말장과 누렇게 바랜 월세 영수증들이 잠깐 스쳐간 듯 했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 말은 비수가 아니라 그동안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빗자루 같았습니다. 대학 준비할 때도 엄마가 혼자서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민이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아빠, 전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을래요. 그냥 날 낳아준 사람. 그 정도로. 그 말 뒤로 조용한 울음이 삐져나왔습니다. 지민이는 뒷걸음치듯 카페 문을 열고 나왔고 방공기가 얼굴에 박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준서는 말없이 서랍을 닫았습니다. 오래 쓰던 공책 위에 연필이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누나, 아빠가 정말 그랬어?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하다, 정말 너무해. 준서의 눈동자가 검게 젖었습니다. 난 다시는 안 볼 거야. 그 후로 아이들은 한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조금 더 커졌고 웃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늦은 밤 준서에게 라면을 끓여주었고 준서는 누나의 프린트를 제보내 주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손길이 남매를 다시 꿰맸습니다. 2개월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민호는 정장을 가지런히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을 자리는 더 이상 상석이 아니었습니다. 의한 제의로 대표이사 해임의 건.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이모와 작은 이모가 손을 들었고 외부 투자자들이 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45%, 반대 40%. 가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허공을 향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박민호 씨, 나가주시겠습니까?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회사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이젠 우리가 책임져야죠.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일군 사무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 직원들과 일궈온 성과들, 모든 것이 그 문 너머에 남았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안카드는 아직 작동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꺼진 조명,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그는 오래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호를 아는 어머니의 미소. 그 미소는 흑백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고 울음은 고요하게 그러나 깊게 흔들렸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도 가족도 아무것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건물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그 불빛 속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술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바닥에 앉아 흘리는 눈물은 술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책상 위에는 마지막 명함이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대표이사. 그는 그것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조각, 2조각, 3조각. 바람이 불면 날아갈 만큼 작게. 그 무렵 우진 씨와 저는 한강을 자주 걸었습니다. 물은 참 성실하네요. 성실? 그냥 흘러요. 멈추지 않고. 그 한마디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리듬을 배웠습니다. 제가 국물을 끓이는 소리, 그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건 사랑이라 부르기 전에 평화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이 생일이라며. 선물 전해도 될까? 저는 답했습니다. 이제는 지민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20살이 된 지민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나 볼래요. 그래. 내가 원하면.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작은 카페 유리창에 비가 흘렀습니다. 민호는 수척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민아, 와줘서 고마워.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작은 회사에서 일해. 월급쟁이야. 예전보다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아빠가 많이 생각했어. 변명 안 할게. 다 내 잘못이야. 비겁했고 무책임했어.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지민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용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아빠는 보고 싶어요. 민호는 울었습니다. 비와 눈물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누나, 나도 아빠 만나볼까 해. 준서가 말했습니다. 누나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그의 말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성숙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지민이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진짜 많이 컸다. 저는 가게를 조금 키웠습니다. 테이블 2개, 의자 3개가 늘었을 뿐인데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우진 씨가 나무판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의자 하나 더요. 네, 사장님. 이제 진짜 공동대표네요. 우린 웃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까워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몇 달 뒤 작은 약혼식을 했습니다. 지민이는 꽃다발을 건넸고 준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이제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그날 밤 민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해. 행복해라. 저는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도요. 반년 뒤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면 안 예뻐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 버질로드 끝에서 우진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피로연에서 지민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에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사한 새 집엔 따뜻한 햇살이 들었습니다. 지민이는 기숙사에서, 준서는 학교에서, 주말이면 모두 모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집 진짜 좋아요. 그치? 우진 씨가 고른 거야. 역시 안목 있으시네요.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한 가지 정했어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주식 팔고 장학재단 만들 거예요. 정말? 네. 저처럼 한부모 가정 아이들 돕고 싶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훌륭해. 엄마 덕분이에요. 지민이는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건넸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혼자 버텼어요. 하지만 혼자서만은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손이, 마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잔잔한 박수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민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손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래. 화창한 일요일, 우리는 한강에 나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세 식구가 둘러 앉았습니다. 김밥, 과일, 차. 엄마, 사진 찍어요. 찰칵. 사진 속 우리 얼굴엔 세월과 상처 그리고 평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쉼없이 흘렀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행복한 생각이요. 그럼 됐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진짜인 바람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힘든 시간도 외로운 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행복은 완벽이 아니라 함께라는 걸.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